전해드린 대로 오늘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이 됩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 여사 특검법 이 처리된다. 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를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수사 대상을 보면요.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수사한 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장외 거래까지 포함해서 그 김 여사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다 수사하도록 돼 있고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코바나 콘텐츠 전시 관련해서 만약에 불법적인 후원이 있거나 협찬이 있으면 그것도 수사를 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러한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과 코바나 콘텐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까지도 수사를 하라.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수사 대상은 굉장히 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이제 수사 기간은 예. 이제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가지고 원칙적으로 7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70일 동안의 수사가 다 안 끝나면 30일 추가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특검은 120일 정도 기간 동안에 여론의 이제 조명을 받게 될 것 같고 네. 재판은 오히려 짧아요. 재판 기간은 1심은 3개월, 2심, 3심은 2개월씩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이런 내용으로 지금 특검 법안이 올라가 있고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김 여사 특검법을 보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만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논란의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단 규정을 보면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도 예. 후보자를 추천할수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취지가 왜 그러냐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지금 특검 수사의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해충돌 소지가 너무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그런 교섭단체가 아닌 네. 그런 야당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그 취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비슷한 전례도 있습니다. 2012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에도요.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고 예.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 사례가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국민의힘에서는 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 일각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해서 나온 얘기 없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떤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수사에도 나올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네. 이 처음 의혹 제기가 된 게 언제냐면 네. 2019년 7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였어요.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특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등을 비롯해가지고 샅샅이 검증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윤 총장을 임명하지 않았을 거고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 그다음에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살다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로 딱 부각이 됐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민주당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었는데 예. 써먹지 않았을 것인가.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미 제가 봤을 때 공소시효가 거의 다 지난 사건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마나한 수사가 아닌가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예. 수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공세가 목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로 왜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을 합니까? 왜 정의당도 못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쌍특검 중에 다른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이렇게 임명할 수 있도록 예.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오로지 민주당에서만 특별검사를 지명을 갖다가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안 제가 딱 봤더니 12조에 맨날 이게 국민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매일 이제 특검이나 특검보가 나와가지고 수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사 상황을 보고할 수 있게 수사 됐다. 상황을 보고할 수 예, 예. 이러면 이 내년 총선에 얼마나 그런 영향을 갖다가 미치겠습니까? 더군다나 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에서 뭘 했습니까? 신학립시 등을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여론 조작하려고 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수사의 목적 자체도 특검의 목적 자체도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부당하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거는 시기가 부적절하다. 지금 대통령 임명된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어갔는데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딱 그 내년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이런 특검법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가? 만약에 하더라도 특검이 만약에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내년 총선 지난 다음에나 하는 게 맞지 지금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법안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시기 얘기도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시나요?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 거부권 행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행사를 해왔고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던가 의회 입법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다는 그런 네.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적 주목도가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예. 국민들이 특검 찬성이 60%에 육박하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70% 정도의 여론조사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봐주기식 수사였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었고 의혹이 있었던 사건들이 대부분 뇌물죄라던가 굉장히 주가 조작이라던가 사회적인 어떤 악영향이 큰 아주 중대한 범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라든가 소환이라든가 강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예. 이 건에 대해서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국민적 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형사를 행사할 경우,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일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과는 연말에는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12월 28일 이야기도 하는데 예. 통과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즉시 시행되는 네. 게 아니고 네.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 공포되는 기간 따져 보면 한 1월 중순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가 되면은 공포된 즉시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절차를 최소화하면은 4일. 오. 그다음에 최대화하면은 14일 정도 걸리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 한 1월 말이면 이제 특검이 네. 임명이 되겠죠. 그러면 준비 20일 거쳐가지고 예.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냐? 2월 중순이 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내내 특검이나 특검보가 그 언론 브리핑을 갖다가 쭉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예. 김 여사 관련해 가지고 뭐 의혹이 없다거나 무혐의거나 아니면은 뭐 공소시효 지났다거나 아니면 무죄가 나왔다거나 총선 끝난 다음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옛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회창 그 후보 예. 관련된 대선에서 네네. 나중에 그게 다 의혹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서른 의원도 저 그 재판 받아가지고 실형 나왔고요. 네네. 김대엽 씨 구속됐고요. 그런 일들 다 있었지만 한 번 이렇게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왜 의혹이 있는 일들을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지 옛날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참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정혁진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신학님 씨 가짜 뉴스 해가지고 여론조사 조작을 하려 했다는 거는 개인적 네. 의견이 아니고 확인된 상황은 아직 아니다. 네.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